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나이의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인의 권리 선언인데요. 4월 20일은 40일의 장애인의 날로 1981년 장애인 복지법을 이날 공포했기 때문인데, 그 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였고, 신군부를 둘러싼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전두환 정권이 내건 개방과 자율,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치 슬로건이 장애인의 날로 정해진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군사정권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던 장애인의 날은 이후 장애인들이 스스로 죽음이란 절기로 이어져 진정한 장애인의 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으며 차별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집 밖의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기에 복지란 단어의 뒤에 감추어진 현실과 극단적인 희생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장애인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려는 또 하나의 울부짖음으로 다가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016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Me Before You입니다.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마지막에 나타난 여자가 평생 최고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6년 동안이나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는 바람에 백수가 된 루이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전신마비 장애인 위를 6개월간 임시 간병하게 됩니다. 루이자의 우스꽝스러운 옷과 썰렁한 농담들, 그리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얼굴 표정이 신경 쓰이는 윌과 말만 하면 멍청이를 보듯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망나니처럼 구는 윌이 치사하지만 루이자는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향해 차츰 물들어가고 서로 마음을 속이는 매혹적인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장애인 가수로 사생활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음악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에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빗속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도로를 건너던 한 남자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6년간이나 일해온 카페가 문을 닫으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루이자 클라크는 아버지는 직장을 잃고 동생은 아이를 낳아 일을 할 수가 없는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는 가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어하는 동생의 학비를 위해 전신마비 장애인 간병인 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루이자가 간병해야 하는 사람은 윌 트레이너로 잘 사는 집안의 금수저이고 잘생겼으며 촉망받는 사업가였으나 불의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차가운 성격으로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수다장이인데다가 우스꽝스럽거나 튀는 복장을 입는 루이자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직업 소개소에서 새로운 직장을 소개받아 윌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시종일관 비꼬는 말투에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불만투성이인 윌에게 불만을 느끼지만 좋은 급여를 놓칠 수가 없어서 버티기로 마음먹고 루이자는 윌의 짜증스러운 성격에 솔직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6개월을 억지로 버틸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윌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대한 여자는 처음이었고 윌이 루이자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동정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는데 솔직하게 대하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가수 화요비가 부릅니다. 늦은 사랑. 잊고 싶은데 너무 잊고 싶은데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런 날 알아줄 수 없겠니 하루 종일 너를 그려보다가 나를 웃게 했던 네 모습에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 너를 붙잡고 싶은데 널 돌리고 싶은데 차갑게 돌아서 버린
널 잡고 싶은데 날 돌리고 싶은데 또다시 널 잡고 싶은데 다시 너 돌아오면 안 되니 그 자리에서 부탁이야. 사랑한단 말 너를 기다린단 말 힘겹게 삼켰던 그 말 소중한 기억들만 행복했던 순간만 좋은 추억들만 떠올리게 너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의 길바래온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초라하지만 너를 붙잡고 싶은데 널 돌리고 싶은데 차갑게 돌아서 버린 널 잡고 싶은데 널 돌리고 싶은데 또다시 널 잡고 싶은데 다시 날 받아줄 순 없겠니 그 자리에서 부탁이야. 전하지 못한 내 사랑이 내 가슴에 또 머물다 너를 찾아가 너를 붙잡고 싶은데 널 돌리고 싶은데 차갑게 돌아서 버린 널 잡고 싶은데 널 돌리고 싶은데 또다시 널 찾고 싶은데 이런 날 안아주면 안 돼 내가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부탁이야. 그 6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수다스럽고 정이 많은 루이자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드는 윌은 여러 일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사랑의 감정을 키웁니다. 윌의 애인도 친구들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버리자 루이자는 이 상황을 힘들어하는 윌에게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윌도 루이자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루이자는 휠체어를 탄 채로 나가기도 싫어하던 윌을 정원으로 집 밖으로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며 함께 로맨틱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윌은 삐뚤어지고 현실을 개탄하기만 하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점 일상적인 웃음과 삶의 행복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루이자도 억지스러울 정도의 활발함이 아닌 어른스러운 감정에 익숙해지며 그 변화는 점점 차분하게 달라지는 옷 입는 패션에서 나타납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루이자는 윌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경마장에 가서 베팅도 하고 근사한 클래식 음악회에도 갑니다. 어느 날 윌은 전동 휠체어로 성벽에 산책하는 중에 파리의 뽕레프 다리 옆 노천 카페에서 진한 커피에 딸기잼과 버터를 바른 따끈한 크루아상을 먹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이자의 아버지를 성관리자로 취직시켜주는데 루이자가 가족의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얼마 후 율의 전 여친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 루이자를 전동 휠체어에 태워 춤을 추며 윌이 아침에 눈을 뜨는 유일한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며 고백을 합니다. 루이자도 그럼 같이 여정을 떠나자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탈로 윌이 폐렴에 걸려 위독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루이자는 윌이 이미 변호사에게 유언을 남기고 존엄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수 거미가 부릅니다. 어른 아이.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 주면 웃었어. 늘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 사탕 같은 사랑. 향기 가득 배어있는 단물이 또 보기 좋게 물들은 혀끝이 나 혼자 가진 매력인 듯 착각 속에 빠졌지만 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애를 써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호기심에 다가오던 사랑이 내게 실증 내고서 떠나도 같이 금방 잊고 다시 사랑받길 원해.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남자들은 난 믿지 않아. 내 사랑도 더 하지 않아. 날 위로해도 사랑 없이 못 살아. 해도 어느새 손을 놓은 채 모두 떠나간대. 한숨이 눈물이 늘어가고 반복된 사랑놀이. 울고 웃네. 루이자는 위레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함께 따뜻한 섬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데, 둘은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수영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신혼여행 같은 행복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실 루이자는 자신과의 행복한 시간들로 인해 윌이 존엄사 하려는 생각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윌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루이자를 자신에게 묶어둘 수 없었기에 당신을 바라보기도 힘들다며 그동안 나에게 준 멋진 선물에 감사하다며 루이자를 밀어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줬던 루이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에서 돌아와 윌을 떠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은 루이자의 사연을 듣고는 위로를 하지만 엄마는 이건 살인행위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빠가 루이자에게 윌의 결정은 바꿀 순 없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조언해주자 깊은 고민 끝에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가수 김범수가 부릅니다. 슬픔 활용법.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 창피하게 또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꾹 참아보다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고개 저어봐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미워할 핑계를 찾곤 했어. 슬픔이 너를 멀리로 데려가 주기. 그때처럼 웃어본 적 없어. 세상이 마냥 좋은 적 없었어. 눈부신 네가 없어서 앞을 못 본다고 떠나간 너를 탓할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어떻게 목숨 같은 너를 그렇게 울렸냐고. 오히려 슬픔은 또 너를 데려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기억할 핑계를 찾고 있어. 아직도 나는 이별도 못하고 살아. 윌은 6개월간의 루이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결국 사랑하는 연인 루이자를 남겨두고 원래의 계획대로 조력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능하고 활동적이며 자존심이 넘치던 윌은 앞으로도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할 상태였었고, 사랑하는 루이자에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평생 그녀에게 의지만 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자는 그녀만의 삶이 있어 자신이 그녀의 행복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 윌은 그 비참함을 견딜 수 없어 뜻을 굽히지 않고 존엄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자는 아빠의 충고대로 윌을 쫓아 스위스로 찾아가는데 윌과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재회를 합니다. 하지만 곧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에 슬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윌이 루이자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살고 싶다며 같이 있어달라고 하자 루이자는 영원히 머물겠다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루이자와 먼저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마지막 순간은 가족들과 이별을 나눕니다. 가수 서영은이 부릅니다. 잊을만도 한데.
하늘만 보고 난 울다가 잊으려고 제발 잊자고 난 혼자서 그만하자고 내게 또 말을 해. 속이 상해서 속이 다 타서 사랑 따위는 내겐 없을 거란 말을 해. 그만 잊자 제발 그만 잊자. 다짐을 해도 너의 모습이 더 나의 가슴에 돌아서 별일 없잖아. 나를 잊어도 며칠 있으면 좀 괜찮을 거야. 한참 울다가 웃다가 잠들고 전화기를 들고 다시 나를 건넌 바보처럼 그저 바보처럼 왜 며칠째 이러는데.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만 잊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난 힘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이 하풀거려. 너의 모습이 하른거려. 이제 벌써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너의 생각을 지웠다 또 다시 하게 돼. 괜찮겠지 조금 더 지나면 잊혀질 거야. 마치 얼음처럼 나의 가슴이 녹아서 별일 없잖아. 나를 잊어도 며칠 있으면 좀 괜찮을 거야. 한참 울다가 웃다가 잠들고 너의 이름을 난 혼자 불러보고 바보처럼 그저 바보처럼 왜 며칠째 이러는데.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만 잊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난 힘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이 하풀거려. 너의 모습이 하른거려. 이제 잊을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만 힘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바보처럼 그저 바보처럼 잊지도 못하고 왜 돌아오란 말도 못하니. 나는 윌은 루이자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자신이 가고 싶었던 파리의 뽕레프다리 옆 노천 카페에서 루이자가 앉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남겨주었는데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루이자는 그동안에 각박했던 삶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었고 힘들게 살아가던 가족에게도 여유를 남겨주어 루이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조력자살, 존엄사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었지만 감동과 함께 더불어 현실적인 씁쓸함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미 비포 유는 영국 작가 조조 모예스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윌은 절대 행복하고 싶지 않거나 목표를 이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욕구는 남들보다 더 강력하고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루이자에게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과거는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깨버렸을 때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희망이 없기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복할 수 있어도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자도 항상 제자리였는데 윌이 신체적인 문제라면 루이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였고 윌은 그런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시골에 서 있는 것보다는 패션계에 대한 꿈을 위해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윌의 마지막 선택도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루이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Me Before You였는데요. 존엄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뇌사 상태의 환자나 불치병 환자 혹은 회생할 수 없는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존엄사 같은 경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뇌사 상태거나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위스나 벨기에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생명윤리를 해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상 영화는 두 사람을 대별하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데 결과야 어찌됐든 의미 있는 선택이었기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가수 김동률의 감사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사랑할게요